마카 배우면서 밖에 나가서 여자한테 어프로치 할 때 우리가 알게 되는 건 여자가 좋아하는 남자가 되려면 거기에 대해서만 알게 되는 게 아니야. 더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알게 된다는 거지. 내가 어떤 여자를 좋아하고 사회적으로 어떤 냄새를 풍기고 진짜 삶에서 사회적 관계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된다. 사회적 기술은 단순히 여자를 꼬시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대면하는 모든 상황, 사업, 직장 생활, 모든 상황에서 매우 중요해. 오늘 여자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핵심은 삶을 관통하니까 잘 기억해둬. 여자 데이트에 관한 11가지 차가운 진실. 레고. 첫 번째, 나이 많은 여자랑 아이가 있는 여자랑 연애하지 마라. 연애 측면이니까 냉정하게 얘기해주고 싶었어. 첫 연애는 너랑 비슷하게, 특히나 20대고 연애 경험이 별로 없으면 20대 초중반 이하의 연애 경험 별로 없는 여자. 여자들은 남자랑 다르게 남자들의 접근을 굉장히 많이 받지. 그러니까 이미 20대 후반에 다다르면 많은 남자 경험이 축적돼. 중요한 부분이야. 잘 몰라서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경험하는 과정이 첫 연애의 핵심이고, 이런 걸 배우면서 성장하는 건데, 남자 경험이 많은 여자는 새로운 경험보다 자기가 구축해놓은 세계관에서 남자를 자꾸 껴맞추려고 그래. 그러니까 풋풋한 연애 맛을 경험해야 되는데 우리 친구들이 시종일관 어떤 틀에서 그 세계가 전부인 줄 알게 된다고. 그게 연애 전부라고 생각하게 돼. 두 번째, 너 미혼인데 이미 자식이 있거나 결혼을 해본 여자랑 그 시작부터 하지 마. 말하자면 돌싱이지. 독해하거나 오해하지 마. 너를 생각하는 연애 관점에서 얘기해주는 거니까. 결혼을 해본 여자 시작부터 하지 않는 게 좋아. 아무튼 남자에 대한 상처가 있고 처음엔 모르겠지만 결국 뒤에서는 이런 게 터지기 마련이야. 연애할 때조차 네가 미혼남으로서 행동하는 걸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 플러스 네가 양육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 냉정하게 생각해봐. 이런 걸 동화적으로 드라마적으로 생각하면 반드시 너한테 역으로 다가오는 순간이 존재하게 된다. 어리고 마음대로 하기 쉽다 그렇게 생각하는 여자들도 많으니까. 분명 어쩌면 그런 여자들은 너를 좀 더 쉽게 받아줄 수도 있어. 너도 어리고 연애 경험이 없을 땐 더 쉽게 기댈 수도 있을 거야. 근데 그건 진짜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아니야. 정말 잘 이해가 안 돼? 네가 부모고 어린 아들이 그런 연애를 시작한다고 생각해봐. 네가 어떻게 할지. 마카를 제대로 배워서 네가 원래 만나야 할 대상, 그런 여자들하고 데이트하길 바래. 두 번째, 여자를 떠받들어주는 만큼 그 여자는 더 꼬시기 어려워진다. 우리 푸시들은 처음에 여자 만나면 여자를 자꾸 이상형화 시키거나 무조건 존예라고 막, 내 눈에 존예라면 존예라는, 당연히 버진 푸시니까 이해해. 근데 많은 한국형 스윗 버팔로 남자들이 여자만 만나면 꿈꾸던 여자예요 선생님, 내 이상형이에요 이러면서 시작하지. 이런 걸 할수록 그 여자는 높은 가치 여자가 되고 너는 낮은 가치가 돼. 기억해. 여자를 마치 여신처럼 대하기 시작하면 여자는 널 하인처럼 대할 거야. 여자를 마치 연예인처럼 대하면 팬처럼 대할 거라고. 일반 여자 대하잖아? 그럼 여자도 머릿속에서 예쁜 만큼 값을 해야겠다, 공주놀이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쥐어버린다. 잘 새겨둬. 진짜 예쁜 애들일수록 자기를 아무렇지 않게 대하는 남자한테 더 뻑이 가기 마련이니. 이건 어쩔 수 없어. 여자의 본능이야. 네 눈앞에 넘사의 여자 나타났다고 생각할수록 이런 생각 더 마인드셋 강하게 해. 물론 이쁜 건 이쁜 거고 그걸 즐겨야지. 근데 그걸 티내면 안 된다고. 네 마음속으로만. 특히 푸시처럼 여자 만나면 내 이상형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 좀 멈춰. 외모는 그냥 껍데기라고 생각하라고. 세 번째, 여자의 말을 무시하고 여자의 행동에 초점을 맞춰라. 그러니까 푸시였을 때 몰랐다가 여자를 존나 만나고 경험이 쌓이면 그때 그 여자가 나한테 관심이 있었구나, 그때도 여자가 나를 원했구나, 뭐 이런 걸 깨달을 때가 있어. 그러니까 예전에 푸시가 어떤 여자 만나는데 그 여자애가 술 더 마시긴 애매한 시간 같은데 그래서 푸시가 용기 내서 도전한 거지. 그럼 어디 방이라도 잡아볼까? 근데 의외로 이게 여자한테 먹혔던 거야. 거기 들어가면서 여자가 뭐라 그래? 오빠 나 건들지 마, 건들면 안 돼. 이런 상황에서 자꾸 쓸데없이 자기 절제력을 증명하려고 한다고. 잘 나가다 항상 이게 문제야. 자기를 더 생각해준 남자, 더 아껴준 남자, 자기를 더 인정해줄 거라고 착각하는 거지. 근데 아침이 다가오면 여자가 뭐라 그래? 진짜 손만 잡고 잤네? 그 이후로는 연락 두절. 모텔에 들어갔던 그날 여자가 밤새도록 엉덩이를 앞뒤로 뒤척이면서 오빠 자냐고 계속 물어봤을 거야. 미친 듯이 후회스럽지. 지나가 버렸어. 해야 될 걸 못하면 보다 DLV 되는 거야. 여자가 말하는 걸 듣지 말고 여자가 행동하는 거,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초점을 맞춰. 여자는 ASD가 존재한다고. 입으로는 당연히 ASD에 맞춰서 행동할 수밖에 없어. 쉬운 여자처럼 절대 보이고 싶어 하지 않아. 최소한의 남자가 이끌어주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그런 걸 남자가 냄새 맡을 수 있게 신호를 자꾸 준다. 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 더 얘기를 많이 해야 되고 더 깊게 알아가야 되는 타입이야. 형도 그런 얘기 늘 들어. 근데 선색 후사. 여자가 이런 식으로 남자가 신호를 읽는지 못 읽는지, 그래서 해야 할 걸 하는지 못 하는지, 이런 걸 보는 것마저도 C테스트. 때로는 과감하게 비언어적인 걸 믿는 게 중요해. 우리 마음속에만 되면 좋고 아니면 어쩔 수 없지가 존재하는 게 아니고 여자들도 되면 좋고 아니면 말지가 존재한다고. 그런 냄새를 풍길 때 고수들은 늘 되면 좋고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푸시들은 늘 반대로 움직인다. 정작 여자가 기회를 줄 때 아무것도 얻어내지 못해. 지켜줄게 지연아. 그래서 고기는 먹어본 놈이 먹는. 잘 기억해. 여자한테 애인이 아닌 데디 타입, 부양자 타입으로 낙인 찍히게 된다. 경험이 많건 적건 여자가 하는 말은 신경 쓰지 마. 그저 마카 알고리즘을 타는데 신경 쓰라고. 물론 또 이 말을 싸지 떨어지게 싫다는데 하라는 소리로 이해하는 푸시들은 없겠지. 바이블을 읽으라고. 서브텍스트. 어떤 시대에 어떤 순간이 찾아와도 어서 해줘 라고 말하는 여자는 없을 거니까 다만 서브텍스트를 칼리하라고. 잘 읽는 고수들은 늘 여자랑 많이 하게 되는 거고, 못 읽는 푸시들은 여자 탓이나 하면서 삶을 소진하다 가는 거지. 여자가 뭐라고 말하는지는 두 번째야. 여자가 네 주변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칼리하라고. 그게 첫 번째니까. 그 다음 네 번째,
거절이나 실패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밖에서 연습하면서 까이는 거를 막 부르르 떠는 친구들은 있는데, 세상에 어떤 완벽한 남자, 심지어 십수년째 매주 실전하는 형조차 100% 여자랑 관계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 어떤 여자는 아무리 내가 게임을 잘해도 내가 싫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거절은 괜찮아.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마. 네가 거절당했다고 죽어? 거절당했다고 어디가 아파? 아무 일도 없다고. 선생님, 근데 여자한테 다가가는 것조차 아파요. 시작도 안 했는데 죽을 것 같아요. 이 감정을 AA라고 부르는데, 사실 고대 시절부터 있던 거야. 보통 그룹으로 몰려서 살았어. 근데 네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혼자 남게 되면 생존의 확률이 많이 줄어들겠지. 음식도 혼자 얻어야 되고, 동물하고도 혼자 싸워야 되고, 사람들로부터 거절이나 까이는 걸 두려워하는 이유야. 근데 현대 이런 부분들은 다 사라졌잖아. 그러니까 사실상 불편하게 몸에 남아있는 어떤 고대 기제 중에 하나인 거지. 여자 만나러 나가는 하플에서는 여자한테 접근했다가 까여도 그 여자를 다시 보게 될 확률은 제로에 수렴해. 극복하는 법은 그냥 여자한테 많이 말을 걸다 까여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는 거야. 한 번만 성공해도 사실 좋은 여자가 생길 수도 있는 거야. 솔직히 형은 이것보다 이득이 좋은 행위를 별로 알지를 못해. 5번째, 네가 쫓으면 여자는 멀어지게 된다. 대신 여자가 널 쫓으려면 거기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겠지. 매력적인 뭔가가 있어야 된다고. 형이 늘 말하는 마카 3일체, 능력, 건강 같은 거 관리하면 핵심. 그러니까 마카로 여자한테 사회적 지능을 보이는 법을 배우라고. 세상의 모든 것은 가치 교환이야. 부모와 자식, 비즈니스 관계 모두 그래. 남녀 마찬가지야. 서로 간에 주고받을 게 있어야 돼. 리차드 도킨스 말이 맞아. 이기적 유전자. 네가 여자한테 어떤 애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면 여자는 너한테 끌릴 거고, 너한테 시그널을 줄 거야. 너한테 반하고 있다는. 어제까지의 푸시 같은 모습을 버려. 뭐가 멋있는 남자의 느낌인지 생각해봐. 머리도 다듬고 스타일링도 하고 좋은 향수도 쓰고 운동도 해. 네 능력적인 부분을 키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나가서 여자를 만나. 그것도 많이. 인생이 졸라 재밌어질 거야. 그게 진짜 삶이야. 밖에서 이루어지는 삶. 이런 바이브로 네 삶을 채워나가. 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바이브는 여자한테 다시 느껴지게 되고 양의 선순환을 타게 된다. 방구석에서 SNS나 커뮤하면서 난 왜 저렇게 태어나지 못했을까 세상에 대한 탓이나 하면서 다시금 사이가 짱이나 찾던 그런 푸시의 모습은 사라질 테니. 진짜 놀라운 건 네가 그렇게 양의 긍정의 방향으로 나가잖아. 점점 더 그런 힘이 강해져. 처음에는 여자가 붙는다는 느낌을 전혀 느끼지 못하겠지만 갈수록 점점 너한테 붙는 여자들이 늘어날 거야. 그리고 넌 그 느낌을 정확히 느낄 거야. 그리고 그때서야 깨닫겠지. 마음은 미쳤구나. 물론 이걸 다 경험할 수는 없어. 모두 상상을 하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이걸 행동으로 이끌어내는, 투쟁하고 얻어내는 그런 소수의 남자들만 갖게 되는 전리품이니까. 6번째, 처음에는 너한테 별 관심 없거나 널 차버렸던 여자도 네가 나중에 그 여자보다 더 느낌 있는 여자랑 만나잖아. 무조건 부르르 떤다. 그리고 그게 진짜 복수야. 기억해라. 사회적 증명. 형이 늘 말하는 프리셀렉션. 보면 인스타 이용자는 여자가 훨씬 많고 나 이 정도야 하고 여자들이 자랑하는 거. 여자는 그만큼 사회적 증명을 중요하게 생각해. 그거 남자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냐. 같은 여자들끼리 여자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야. 여자들은 그만큼 사회적 증명을 중요하게 생각해. 누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했지. 100명의 여자가 있으면 20개의 파벌이 생기고 그 20개의 파벌 안에서도 또 다른 파벌이 생긴다. 아무튼 여자는 그렇게 사회적 증명을 중요하게 생각해. 남자들은 맛있는 밥을 먹으면 그냥 사진 하나 올릴 끝이야. 만남, 오 여기 예술이네, 이 정도 끝이라고. 정말 길게 쓴다면 왜 이 식당이 좋은지에 대해서 써. 근데 여자는 안 그래. 지연아 잘 먹었어. 오랜만에 만난 친구 지연이 살이 왜 이렇게 많이 빠졌냐며, 만난 것 좀 먹여야겠다며, 덕분에 스테이크 너무 많이 남겨서 미안해, 사줬는데 요즘 뭐가 많이 먹기 힘들다, 이렇게 쓴다고. 여자는 뭐라고? 서브텍스트라고. 이걸 해석하면 뭐야? 나를 생각해주는 친구가 있고 그 친구가 나한테 이렇게 큰 돈을 쓸 만큼 나는 그 친구들한테 보살핌을 받고 인기가 많아. 거기다가 내가 굶었냐는 소리를 듣는 건 내가 관리가 잘 됐고 날씬하고 이쁘기 때문. 이봐 먹는 것도 다 남겼잖아, 이런 의미. 당연히 이 모든 게 자작이고 구라일 확률이 여자들끼리 가서 뿌마시한 걸 수도 있어. 나온 김에 얘기하자. 이런 얘기에 사실 지연이보다는 남자가 사준 거면 더 좋겠지. 나는 이렇게 모든 남자들이 고급 스테이크 하우스를 데려가는 여자야, 뭐 이런 게 어필되니까. 여자는 이렇게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인정받는 게 중요한 거라고. 다시 돌아와서 이런 얘기를 왜 했냐면, 여자가 어떤 여자도 선택하기 힘들 만큼의 남자를 선택하는 건 불가능해. 여자들이 맨날 입으로 말하는 거랑 다르게 절대로 여자가 많은 혹은 여자가 많아 보이는 남자를 싫어하지 않아. 즉 좋아한다고. 왜? 사회적 증명이니까. 그래서 이걸 이해해야 돼. 여자한테 복수하고 싶어? 그때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더 괜찮은 여자랑, 그리고 그 소식이 우연히 여자한테 들어가잖아. 그래서 만약에 연락이 온다면 그냥 조용히 차분하게 응수해줘. 이 말이 절대로 그 여자한테 복수하기 위해서 더 나은 모습을 살라는 게 아니야. 당연히 너를 위해서. 7번째, 너를 거절하는 여자는 그냥 보내는 게 깔끔하다. 그러니까 푸시들은 자꾸 자기를 거절하는 여자를 가치 높게 보고 더 들이대는 경향이 있어. 거절당했으면 그냥 방생해. 그 이후 네가 하는 모든 행위는 스토킹이야. 버려. 최대한 그 여자랑 멀어지지 않으려고.
어필하려고 이런 거 저런 거 자꾸 조심히 바치면서 네 마음을 자꾸 다시 어필하려고 드는데 하지 말라고. 여자는 당연히 좋아. 인스타에 쓰기 좋은 호구가 생겼으니까. 이미 거절한다고 표현까지 했으니 이게 얼마나 그냥 생호구야. 학생은 공부를 해야 학생이고 남자는 방생을 해야 남자야. 여자가 떠날 것 같은 모습을 보인다? 너도 같이 미러링을 해. 8번째, 물고기 잡는 법은 절대 물고기가 가르쳐줄 수가 없어. 몇 번이나 얘기해. 여자한테 절대로 여자 꼬시는 법을 묻지 마. 여자는 세심하게 생각해주고 챙겨주는 남자를 좋아해서 계속 끊임없이 연락해서 부족한 게 없나 물어봐줘야 돼요. 언젠가 그러면 마음을 열 거예요. 여자 만날 때 이거 안 해본 푸시. 이거 내가 분명히 여자한테 자꾸 반복적으로 연락할 필요 없고 고백도 필요 없다. 아까 배웠으니 알고리즘 타면 된다. 여거트를 먹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여자를 꼬시는 건 이해를 못해. 푸시들. 여자가 빠졌는데 고작 연락 좀 덜 늦게 하고 늦게 하는 정도로 여자가 나가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 정도로 나가 떨어지면 사실상 네가 그다지 매력적인 상대는 아닌 거라. 싸지 떨어지는 여자인지 아니면 여자인 척하는 버팔로 푸시인지 자기는 남자가 자기한테 표현을 안 해주면 떠난다나? 자, 꼭 기억해라. 푸시들이나 나이스가이, 약한 남성성 가진 푸시들한테 여자들이 졸라 흔하게 하는 가스라이팅. 이런 까라를 하는 이유는 간단해. 자기 맘대로 요리할 수 있는 남자여야 되는데 깨달아버리면 곤란해지거든. 진짜 강영욱도 못 고칠 개가 진짜 골 때리는 거는 이런 거 버팔로 푸시들이 쪼르르 따라와가지고 역시 여자한테는 표현을 충분히 해야 되는 거군요. 역시 연애에 관한 생각이 맞았어요. 여자는 만난 적도 없는 푸시가 예비 퐁퐁 번호를 뽑는 거야. 심지어 퐁퐁 라인으로도 못 올라가. 슬픈 서사가 이어질 게 뻔한 거지. 또 하나 알아도 여자 머릿속 연애는 굉장히 감정적인 얘기라 남자에 관해서는 늘 드라마 속 환상을 얘기하고 그래서 너드남 같은 게 나오는 거지. 형이 냉정한 현실을 말해줄게. 여자는 너드람이라도 푸시같이 굴잖아? 질려버려. 심지어 지한테 함부로 대하는 남자랑 이탈까지. 그 남자한테는 남친이 없다고 해버리지. 얼마 전에 헤어졌다고. 아직도 스윗으로 무장된 푸시들이 보면 졸라 많은 것 같은데 정신 차릴 생각 있으면 되새겨. 지금까지 과연 너가 여자한테 표현을 안 해줘서 떠났을까? 자상하게 해주지 않아서 신경을 써준다는 느낌을 못 줘서 그래서 여자한테 거절당한 걸까? 꼭 난 좋은 사람이 돼. 난 지금 남자를 만날 시기가 아니야. 이런 소리 듣는 걸까? 그렇게 온갖 걸 바쳐서 사귀어도 받을 때만 잠깐 웃어주고 웃음 옆으로 뭔가 진료하는 그런 표정. 물고기는 구더기를 먹고 살찌우고 낚시꾼들은 그렇게 토실해진 물고기를 잡지. 그것도 마음껏 결정해. 구더기가 될지 낚시꾼이. 형이 다시 말해줄게. 여자는 상처를 주고 결핍을 주는 남자를 미치게 욕하지만 그 결핍을 줬던 남자를 절대 잊지 못해. 그런 남자를 오히려 가슴속에 로맨스로 생각한다. 심지어 어디 가서 꼭 여자들끼리 있을 때 아직도 기억나는 남자 있어. 그럼 그때 말하는 남자가 바로 그런 남자야. 아마 네가 감정적 호구푸시까지 경험하고 있다면 너한테도 그랬을 거야. 어떤 남자가 자기 아프게 했었다고. 남자한테 다신 그런 상처 받길 원치 않는다고 말하겠지. 푸시 눈에는 상처받은 슬픈 짐승같이 보일 거야. 마치 꼭 네가 지켜줘야 되는. 근데 잊지 마. 지금 네 앞에서 다른 남자 얘기 중이라는 거야. 어떤 여자가 자기가 진짜 원하는 남자한테 다른 남자 얘기를 하겠어. 네가 여자한테 나누는 약점은 모두가 가치 평가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정확해. 형은 절대로 내가 가진 문제를 여자한테 말한 적이 없어. 여자한테 지금 회사가 얼어졌어. 그래서 나 힘들어. 위로해줘. 말하지 마. 물론 그럴 때 옆에서 끝까지 보다듬어주고 곁에 있어주는 여자도 있을 수 있겠지. 정말 끝까지 가야 되는 여자는 어떻게 보면 그런 여자일 수도 있어. 그런 말을 들으면 바라는 보트라고 생각할 확률이 굉장히 커. 이런 얘기하면 또 여자의 진심 테스트 해본다고 쓰겠다고 하는 푸시들 나오는데 이건 마치 여자가 바람 피게 되면 섹스토이나 삼자는 뭐 그런 얘기하는 거 똑같아. 감당할 자신 없으면 하지 마. 물론 주변에 믿을 수 있고 일의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선배나 동료 있으면 좋지. 인간관계를 잘 이용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남자한테 필요한 능력이니. 또 어디서든 조언 정도는 구할 수 있어. 근데 결국 모든 문제의 해결의 핵심은 내가 돼야 돼. 남자한테 성장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 일어나기 힘든 일조차 묵묵히 혼자 그냥 해치고 나온 거. 10번째, 여자를 만나는 초반에 벌어지는 무례를 절대 참지 마. 대부분 푸시들이 여자를 만나면 잘 보이는 게 급해서 여자가 말을 좀 싸가지 없게 하거나 결례나 다름없게 행동해도 웃으면서 그냥 넘어간단 말이지. 못 본 척 하거나. 심지어 앞으로 무조건 더 심해진다.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 중에 하나로 지 멋대로 구는 게 있어. 어떻게 반응 보이는지 본다고. 절대 반응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돼, 여자한테. 근데 선을 넘잖아? 거기에 대해선 리액션 해줘야 돼. 그게 침묵이든 아니면 말로 하는 경고든 실하게 처리해줘야 돼. 아니면 뭐 마카베여서 스켈틱하게 티즈하는 방법도 있긴 하지. 절대로 여자의 무례를 참지 마. 푸시들은 남자가 여자를 만나려면 그럴 수도 있지요. 그거는 본인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퐁퐁 냄새 풍기는 거야. 마지막, 현실을 깨달아라. 젊은 지금 이 순간 네가 지금 어디에 어떻게 살든 네 방 침대에 여자랑 누워있는 거랑 인형 따위랑 누워있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거야. 이 말은 네 방에 진짜 인형을 갖다 놨다는 소리가 아니라 자위가 절대로 여자를 대신해줄 수 없다고. 심지어 자위조차도 여자가 해주는 게 훨씬 넘사라는 거. 여자가 직접 까준 참외든 메론이든 복숭아든 맛보면서 그렇게 연애를 즐기는 게 정말 네 손가락보다 나쁠 거라고 생각해? 가상 연애쇼 같은 거 보면서 만족하지 마. 네 연애쇼에 네가 직접 주인공이 삶의 주인공은 온전히 너여야 돼. 아름답게 파이팅하는 걸로. 데이트할 때 대부분 보이는 약한 남자로 보이게 만드는 10가지 실수. 오늘 오랜만에 우리 아름다운 푸시 친구들을 위해서 데이트할 때 여자한테 후달밥 푸시처럼 보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거야. 이것만 고쳐도 데이트할 때 자꾸 어이없는 베타 냄새를 좀 가려줄 수 있으니까 바로 적용한다. 첫 번째, 여자가 조금만 어필하거나 화를 내도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두려워해. 베타 푸시. 이게
졸라 많이 나오는 C테스트 중 하나인데 여자가 좀 톡을 천천히 해. 그래서 내가 뭐 유튜브 돌아다니면서 배운 것도 있고 여자랑 톡을 좀 늦게 보내. 뭐 아니면 내가 일하느라 다른 용무로 톡을 좀 늦게 했어. 그럼 여자한테 톡이 와. 톡이 늦네. 나한테 관심이 별로 없나 보다. 이런 톡하는 여자들이 있어. 그럼 푸시들은 어떻게 바로 절대 그런 거 아니고 일이 좀 바빠서 그렇겠어요. 지연씨 삐졌구나. 당연히 지연씨 엄청 좋아하고 관심 많지요. 해. 소 단위로 미친듯이 톡을 해. 역시 여자는 관심을 미친듯이 표현해줘야 되는 동물이야. 근데 웬걸? 여자는 그냥 그 이후로도 여전히 똑같이 톡을 늦게 해. 그러다 심지어 톡이 끊기기까지. 분명 저게 관심의 신호라고 생각했었는데 내 관심이 부족했나 보다. 푸시는 당하고 더 매달리기 시작하지. 왜 그럴까? 기억해. 여자는 무조건 남자가 어떤 레벨인지 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타입인지 아니면 자기가 맡기고 그 남자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타입인지 본능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그러니까 여자가 원한다고 혹은 내색한다고 바로 설설 맞추거나 기지 마라. 뭔가 너한테 미안한 감정을 들게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 말하는 게 이런 것도 C테스트야. 근데 여자 경험이 적은 푸시들이 거기 되게 잘 걸려든다. 그러면서 빌빌댄 그게 이제 여자가 이 남자를 자기 손 안에 두고 만지작 거린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고 정확히 그거야. 그걸 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일종의 감정적 자위를 하려고 하는 행동. 이건 너한테 빠지게 되거나 너를 좋아하게 되는 거랑은 전혀 무관한 거야. 걸려들지 않게 항상 칼리하고. 두 번째, 여자가 데리러 온다는 말은 쌩깐다. 또 하나, 데이트는 최대한 여자의 집에서 멀게 한다. 푸시들은 여자가 첫부터나 투부터나 데리러 올 거야? 데리러 오실 거죠? 이런 말 들으면은 그게 기회라고 생각하고 데리러 가려고 하는데 스윗 세제님스 너랑 이미 관계가 마무리된 상황이고 여자의 로열을 어느 정도 봐가지고 보상 차원에서 어쩌다 가는 거면 괜찮아. 근데 그것도 아닌데 이건 개야. 머리가 졸라 먼데도 가려는 푸시들이 막 넘쳐나거든. 기사 노릇하는 거. 어차피 그런 거 하는 푸시들 보면 이따 말하겠지만 절대로 여자랑 섹슈얼하게 진행될 수가 없다. 인스타에 올릴 좋을 걸 편하게만 즐기는 거. 몇 해 전에 여자가 한 번인가 데리러 오라고 했었어 형한테. 일산 사나? 니네 동네 비포장 도로라 못 가. 도로 깔리면 간다고 했지. 당연히 졸라 퉁퉁대. 그러다가 지가 너무하네 이러면서 강남으로 넘어왔다고. 멀리서 왔으면 어떻게? 좌우 가야지. 이렇게 하는 거라고. 집 멀리서 만난다. 누구 집? 여자 집. 최대한 멀리. 여자 집에서 멀어야 여자가 아무튼 멀리 이동했기 때문에 최대한 너랑 시간을 잘 써보려는 생각을 한다. 추가로 ACD가 약해지지. 여자 집 근처로 부르는 여자들이 졸라 많은데 그건 싫다라고 볼 수도 없어. 옛날에 친했던 고수 형이 수원을 갔었는데 어떤 너무 잘 봐서 끝났다고 생각했었다고. 여자애가 집에 갑자기 일 터졌다고 튀어버렸어. 여자는 선택의 여지가 많아. 구매자의 후회가 생겨버리면 대처도 안 돼. 무조건 여자는 집 멀리서 만난다. 디폴트. 그 다음 낮에 만나지 않는다. 여자가 낮에 만나면 어떤 감정일 것 같아? 릴렉스되고 뭔가 섹슈얼한 상황은 무조건 밤에 일어난다. 이제 이런 게 문제지. 여자가 시간이 잠깐만 봐야 된다. 이런 만나면 그냥 안 만나는 게 좋다. 이렇게라도 보려고 하는 건 사실 졸라 리디한 거야. 게임은 완전 나의 존 안에서 나의 시간 안에서 여자를 초대하는 게 기본이고 그래야 내 세계로 온전히 넣을 수 있어. 만약에 여자가 낮 시간이 비니까 낮에 보자 이런 식이거나 짧게 볼 수만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 다시 왔거나 만나면 취소한다. 여자가 뭐 천야 가까운 무경험자면 모를까. 아니 무경험자조차도 본능적으로 밤에 만날 남녀관계가 진전된다는 걸 졸라 잘하는데 원푸터에 투푸터에 왜 굳이 낮에 보려고 할까? 너랑 말 그대로 애매한 거야. 만약에 만나기로 한 날 근접해서 갑자기 일 생겼다고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캔슬하고 차라리 다른 날 해봐. 어차피 게임이란 상황 안에서는 만나게 되면 아무튼 너라는 사람은 인식될 수밖에 없어. 돈은 돈대로 나가고 가뜩이나 바이브도 약한데 무슨 낮에 만나서 커피 마시고 파스타 먹고 무슨 너에 대한 매력적 인식을 꽂아주게. 항상 합리적으로 영리하게 생각해. 그 다음 플러팅을 안 하고 졸라 지루한 얘기를 한다. 여자를 꼬시기 위한 방식과 알고리즘 말하기 방식이 진행돼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자꾸 쓸데없는 챗 GPT 같은 얘기하고 이런 얘기를 막 30분씩 하고 있어. 아는 거 뽐내려고. 그렇게 하면 여자가 좋아할 거라고 착각하고 네가 그런 얘기하면서 그 안에 어트를 박으면서 플러팅도 막 녹여낼 수 있어. 그럼 해야지. 그게 아니잖아. 지식을 뽐내거나 쇼프하는 거. 여자 졸라 지루해. 중요한데 절대로 여자랑 말할 때 여자 비위 맞추기 위한 말하기 방식 얘기를 하지 마. 이거 내가 딱히 설명 안 해줘도 잘 알지. 그러니까 여자 눈에 들려고 여자가 뭐 좋아한다니까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최선을 다해서 좋아하는 척하거나 하지 말라고. 여자가 캣 지킴이라고 하니까 나도 사실은 고양이 수호단 딴 식으로 말하지 말라고. 이런 거 딴에는 라프라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그 다음 키스는 사귄 다음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너를 데이트 상대로 골랐다는 건 그 상황에서 네가 아무튼 여자한테 넘버원일 확률이 있다는 거야. 그럼 네가 게임을 리드하면서 로맨스를 채워줘야 돼. 그리고 키스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야. 여자들은 심지어 자연스럽게 키스를 잘하고 키스를 잘 이끄는 남자들을 좋아하기도 하고 이런 기술이나 알고리즘을 잘 모르면 형광이 마카 필수 3강을 통해서라도 분명히 마스터해야 돼. 오케이? 아무튼 여자랑 첫 만남에서 키스는 하지 마라. 버팔로 연애 강사들이 이런 얘기 하던데 푸시 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평생 하던 거 3배 4배로 더 갖다 바치면서 뽀뽀 한 번 한다 자괴감 느끼면 그만이야. 알파의 기술들을 잘 녹여내는 사람, 베타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푸시들. 그렇게 갈리는 거지. 모두가 꿀을 빨 필요는 없다고. 어차피 할 사람들은 할 거야. 걱정하지 마. 아무튼 여자는 감정이 중요해. 애프터는 보통 뭐다? 자기가 그래도 괜찮아 보이는 1순위를 픽해서 만나는 거라고. 감정상 여자는 그냥 진행시켜. 근데 여자가 먼저 혀내 밀고 다가올 순 없다고. 네가 해줘야 되는 거라. 할 수 있을 때 하는 게 뭐든 가장 좋은 거. 두 번째 때 해야 된다. 세 번째 때 해야 된다.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다섯 번째, 여자가 나를 좋아한다고 생각해라. 이미 사귀고 있는 것처럼 말하라는 게 아니야. 인어를 생각하는 것처럼 가지라고. 이런 인어가 보통 여자를 만나는 고수들의 인어다. 이게 안 되면 자꾸 여자 눈치 살피고 내가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할까 싫어할까 노심초사 바이브가 나가게 된다고. 포인트는 뭐다? 릴렉스. 편해 보여야 되는데
근데 고수들은 이미 여자들이 자기를 좋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만나서 그 어떤 불안정해 보이는 바이브가 없다고. 여자들은 거기에 빠지는 거고, 여자들은 거기 미치는 거고, 다른 푸시들은 안 그러는데. 자, 우리 푸시들 생각이라도 해보자고. 물론 이거는 실제로 밖에서 여자를 만나고 마카를 많이 쳐봐야 되는 거지, 생각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야. 여자를 꼬시는 건 절대로 머릿속 방구석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메이웨더처럼 복싱 잘하겠다고 생각만 한다고 메이웨더처럼 복싱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배우고 나가서 익히는 걸. 너한테 니디함을 불러일으키는 바로 그 생각. 여자랑 이미 사귀고 있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말은 절대 아니다. 전혀 다른 얘기라고. 오케이? 그 다음, 성적인 것에 안달난 사람처럼 보이지 마. 그러니까 여자를 만나면 주기적으로 눈만 맞으면 섹스하는 시점이 나오는데, 그건 만나고 어느 정도 넣어야 되는 라포 혹은 매력적 확신,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가능한 부분. 고수들이 별다른 라포가 없는데도 만날 때마다 가능한 건 매력적으로 압도당한 케이스라서 이 두 경우가 매우 달라.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자세히 해줄게. 아무튼 만날 때 여자가 키스를 해줬어. 키스할 때 감정이 너무 좋다 보니까 키스에만 미친 듯이 목매. 어쩌다 관계를 했어. 관계가 너무 좋으니까 관계에만 목매. 안달난 것 같은 인상을 준다고. 여기서 문제는 뭐라고? 인상이라고. 그런 인상을 주는 건 피하라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가라고. 데이트를 하고 다시 함께 떠들고 막아치고 흐흐흐 그러다 키노타고 로맨틱하게 다시 진행을 하는 거야. 절대 안달난 것처럼 진행하지 마. 너에 대해 항상 멋진 이야기를 준비해야 한다. 마카로 여자를 잘 꼬시고 있다면 너에 대해서 여자가 궁금해지기 시작한다고. 그때 네가 너를 자신 있게 느낌 있는 매력 있는 남자로 소개할 수 있을 것인가. 쇼프하지 않은 방식으로, DHV 하는 방식으로. 그냥 여자가 너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고 있을 때 여자를 평가해. 말 그대로 평가하라고. 형이 그냥 이걸 가르쳐 줄게. 여자가 잘하는 게 뭔지 물어봐. 그래서 여자가 열정적으로 자기에 대해서 자기 설명하잖아. 강의야. 얼마 부린다. 대충 얘기한다. 이건 노당할 확률이 크다. 물론 아닐 수도 있어. 특히 강해 보이는 남자 앞에서. 심리적으로 약한 여자들도 분명히 존재하거든. 아무튼 대부분의 여자들은 내가 마음에 들면 이런 식으로 퀄리피케이션을 할 때 자신에 대해서 잘 보이고 싶어 하거든. 그러니까 이 말의 핵심은 그거야. 퀄리피케이션 하라고. 너도 여자의 자격을 심사하라고. 넌 그런 높은 가치의 남자가 돼야 되지 않겠어? 그 다음, 시작으로 밥을 먹으러 가지 마. 고수들은 절대 안 먹으러 가. 왜? 여자랑 밥 먹는 게 목적이 아니라 꼬시는 게 목적이니까. 식사를 하게 되면 정적으로 앞에 나란히 마주 앉아서 얘기하는 모드로 가게 되거든. 특히 푸시들 졸라 화난 뻥 뚫려있는 오마카세 같은데, 스테이크하우스 같은데 뻔한 거 아니겠어? 네가 그냥 상식적으로 밥을 먹는 그림을 그려보라고. 어차피 푸시보단 제밥에 관심 갖고 나온 경우가 졸라 많아. 인스타에 업로드 하려고. 여자 입장에서 보면 이런 데서 음식 남기기가 쉬울 것 같아? 퍼묵 하면서 배불러 죽겠는데 뻥이나 여자가 섹슈얼하게 가려고 다음 플로어 타겠어? 무슨 그림이 나올 것 같아? 그리고 생각해봐. 밥 먹다가 우리 집 갈까? 해 갈까? 이거 가능할 것 같아? 형 같은 고수면 밥 먹은 다음에 플로어 타는 거 만들어서 가능도 하겠지만, 푸시들은 거의 상황상 밥 먹으면 그냥 이렇게 헤어지고 집으로 가는 거다. 각각. 오늘 잘 먹었어요, 칠구씨. 연락 드릴게요. 이런 소리나 듣겠지. 인스타에 인증샷이나 올리겠지. 남자가 사줬다고. 주변 여자들한테 소셜 프루프하는. 그 정도 돈 쓰고 관계는커녕 손도 못 잡고 마음에 들까 안 들까 노심초사. 생각의 차원을 좀 바꿔야 되는데 쉽지 않아. 여기서 더 최악은 여자 탓을 한다는 거지. 네가 만들어낸 세계인데. 다시 얘기하지만 네 세계로 들어온 여자들은 다 네가 움켜잡고 갈 수 있어야 돼. 마카벨리즘을 네 뼛속까지 이식해. 마카와 필드가 널 개조해 줄 거야. 다 움켜잡고 리드할 수 있어야 돼. 영화 보러 가는 거나 연극 절대 가지 마. 특히 푸시들은 그냥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런 거 되게 많이 하지. 처음 보는데 서로 대해서 일단 알아가야 되는 거거든. 매력을 사고 여자를 유혹해야지. 그 시간 다 털리는 겁니다. 그리고 네가 여자한테 연극이나 영화보다 재밌을 자신 있어? 다 보고 너 봤는데 영화보다 지루하면 어떡해? 너무 아프게 얘기했나? 미안. 뭐 아무튼 고수면 다 된다고. 영화 봐도 되고 연극부터 봐도 돼.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 가장 합리적인 방향을 항상 생각해야 돼. 영리한 방향으로 여자랑 관계를 만들 수 있는 방향. 그 방향으로 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자원의 낭비 없이 가장 빠르고 되는 길로 가. 영리하게 생각하라고. 빨리 갔다고 여자가 마음을 덜 주고 늦게 갔다고 마음을 더 주는 게 아니야. 여자 남자와의 관계는. 마지막, 아무튼 푸터의 끝엔 섹스를 해야 된다. 첫 만남이든 두 번째 만남이든 남녀 관계에서 섹스는 일어날 수 있는 거다. 항상 이렇게 생각해. 물론 형 같은 사람들한테는 상수지만 푸시들한테는 미주수일 거라고. 괜찮아. 미주수면 답을 구하면 되지. 가장 안 좋은 건 그럴 리 없어. 그런 일이 일어날 리 없어. 이래버리면 어떤 성적 시도도 안 하게 돼. 남자 냄새를 낼 수가 없어. 이러면 사실상 그냥 약한 푸시들은 남자의 탈을 쓴 빨라 역할만 하게 된다고. 남성 호르몬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여자도 덩달아서 슈슈슉이 돼버려. 성별만 남자인 같은 애. 마찬가지로 여자 인스타에 박제되지. 너 여자한테 남자로 보이고 싶은 거야? 아니면 마음대로 해야 되는 친구로 보이고 싶은 거야? 머릿속에 항상 섹스를 생각하고 있어. 얼씬 들린 방향이 아니라 유혹자의 방향으로. 마카 필수삼강 잘 배워서 졸라 많은 모텔 사가의 일들이 너한테도 생기길 기원할게, 형이.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절대 녹음하는 거 잊지 말고 밖으로 나가자고. 물론 소개팅 할 때는 밥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고수들은 뭐가 관점이 되냐, 빠르게 다른 모드로 옮겨 타는 걸, 빠르게 바운스 하는 걸 포인트로 삼는다. 이건 형이 방법까지 뉴쇼로 강의에서 잘 풀어놨으니까 보고 그대로 행하면 돼. 아무튼 아마도 네가 여자랑 잘 돼가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몰라. 근데 여자도 그럴까? 푸시들은 자기가 만나는 여자 자기를 좋아한다고 생각하면 갑자기 여자를 쫓기 시작해. 카톡이나 DM 보내면서 완전히 여왕 모드 시전하지. 그러나 좋은 노예. 보통 이런 짓을 할 때 푸시들은 자기 자신을 잃지 머릿속에 여자를 쫓아야만 된다는 생각이 가득해. 이 녀석들의 머릿속에 보통 하나의 이데아가 있어. 어떻게든
있는 여자한테 인상을 줘야겠다. 이런 행동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가치를 깨버릴 준비가 돼 있지. 뭐가 남을까? 처음과 달리 여자는 문자를 읽지도 않고 남겨두지. 아니면 좋은 오빠야 같은 드립방은 여자한테 나쁜 오빠야 소리를 듣지만 여자는 인상을 주기 위해 노력하지. 들어봐. 여자가 너한테 노력할 수는 없는 거야. 친구지대에 둘지 아니면 단기적 파트너 혹은 장기 관계로 나갈지 결정하는 주체가 네가 될 수는 없는 거냐. 이게 높은 가치의 남자들이 정확히 하는 행동. 물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네가 먼저 매력의 냄새를 풍겨야 돼. 형은 마카에서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고. 네가 여자를 쫓기 시작하거나 그런 냄새를 주면 여자들은 기가 막히게 심지어 IOD를 보내기 시작할 거야. 그러니까 그만 쫓고 여자가 쫓아갈 만한 거리를 줘. 연애에서 여자한테 꼭 필요한 게 그럴듯한 핑계와 적당한 거리, 그걸 바탕으로 한 인지 부족. 이 남자랑 불타야 할 이유를 제공해줘야 돼. 네가 그때 여자는 너를 좋아하게 된 건 가치가 높기 때문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막 로맨스를 하고 푸시들은 로맨스 캠을 당하지. 왜 그럴까? 못 만들어내니까. 여자가 네 옆에 있건 말건 너는 계속 너의 삶을 만들어 나가고 앞으로도 너랑 상관없이 그럴 거라는 바이브를 보여줘. 이건 여자를 만날 때 철칙. 좋은 형질인데 알파 냄새가 나는데 가면 두면 누군가 채가겠지. 이런 남자 정말 귀한데. 이런 생각 때문에 여자가 너의 조력자가 되고 싶다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어. 프린서플 원리 원칙은 내가 널 원하는 게 아니다. 네가 날 그렇게 원하는 것이다. 만약 여자가 이런 신호를 보인다면 바로 버린다. 11가지 여자를 손절해야 된다는 신호. 여자가 이런 신호를 보인다면 바로 방생해버려. 새로운 여자는 넘쳐나니. 첫 번째, 여자가 만나려고만 하면 늘 바쁘다고 한다. 아니 티를 내. 굳이 모든 사람은 바쁘지. 근데 여자는 남자를 좋아하기 시작하면 일단 다른 일은 제껴둔다고. 어떻게 하냐고? 지금 네가 그러고 있잖아. 자, 처음에는 널 잘 만나줬는데 점점 뭔가 핑계를 내면서 멀리하는 거. 사귀기로 했는데 오히려 보기 사귀기 전보다 더 힘들어지는 거. 푸시. 전부 그만 쫓으라는 소리. 너 아무리 바빠도 여자가 좋으면 어떻게든 시간 내서 만날 거잖아. 여자도 정확히 똑같아. 여자가 너무 바빠서 널 만날 수 없다는 걸 이해하려고 하지마. 방생해달라는 바라기. 또 베타 푸시들은 무슨 희박한 가능성의 확률을 찾고 있을 건데 오씨 이거 월드컵 아니니까 경우의 수 찾지 말라. 바쁘다면 그냥 그렇구나 하고 연락 방생해도 괜찮으면 연락 올 테니까. 요즘 여자들은 남자가 더 다가와줘야 마음을 연다는데 베타 수입 푸시질은 남자의 마카의 방식이 아니야. 그걸 원하면. 두 번째, 여자가 널 만나는데 아무런 신경 쓰지 않고 나온다. 이러면 또 무슨 여자가 털털하네. 좋아하면 그런 건 봐줄 수 있어요. 서희 푸시들이 어디 저기 숨어있다가 마치 좀비처럼 지붕 뚫고 막 들어오는데 내 철칙을 말해볼까? 형의 철칙은 여자 같은 여자를 만나는 거다. 특히 초반에 잘 다듬어진 화장이랑 헤어, 루이비통, 구찌, 프라다, 샤넬, 치마나 가방을 캘리 들고 나오는 거. 이런 복장은 정복이야. 형을 만나기 위해서 여자들이 지켜야 하는 원칙이. 물론 내가 이런 걸 내 입으로 말한 적은 없어. 여자들이 알아서 정할 원칙 같은 거. 우리 수강생들은 알겠지만 그냥 난 드레스 코드를 정해줄 때도 있어. 보통 푸시들은 오빠 나 운동해야 돼 해서 못 만나요 같은 소리를 듣지. 형은 오빠 나 오늘 운동해야 돼 해서 레깅스 입고 가야 될 것 같은데 고민이야. 그냥 못해서 씻을까 같은 말을 듣기도 해. 무슨 여자가 대충 일하다가 다 구겨진 바지 입고 나오고 그냥 방생을 해줘야 될 진도. 난 모델이나 아이돌 예쁜 배우 같은 단열이고 이쁜 수줍음 많은 여자, 그런 여자를 만나고 싶은 거지 남자같이 털털한 고추털 달린 것 같은 여자를 만나고 싶은 게 아니야. 생각해봐. 너 여자한테 잘 보이려고 최대한 꾸미고 만나는데 안 꾸미고 나와. 그러면 만나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왜 그렇게 생각해? 댓글로 달아줘. 아 여기 말고 베타 버팔러 연애 전문가 튜브 가서 오씨 다음 여자가 다른 여자를 소개시켜준다고 한다. 그러니까 여자는 네가 좋으면 그냥 너가 알고 있는 여자들 중에 우선순위가 되고 싶다고. 다른 여자 얘기하는 거에 굉장히 예민하게 굴고 심지어 짜증날 때도 있지. 다른 여자한테 눈 가면 안 되니까 내 남자가 몸매 관리나 와꾸 관리를 정말 열심히 해. 여자가 너한테 다른 여자를 소개해준다고 한다? 이건 좀 관심 없는 거. 물론 내가 전략적으로 여자한테 너 좋은 동생이야, 좋은 남자 소개시켜줄까? 여자 거기에 대한 반발로 할 수는 있지. 아니면 뭐 시테식으로 말할 수도 있어. 딱 성끝듯이 넌 진짜 좋은 친구 같아, 오빠는 좋은 사람인 것 같아, 나 남자 만날 시기 아니야 같은 드립 치면서 다른 여자 소개시켜준다고 한다? 방생각 잡는다. 선생님 근데 소개녀가 예쁠 수 있잖아요. 오씨 경우의 수 판타지 좀 그만 말하는 거야. 다시 말하지만 여긴 월드컵이 아니라고. 여자들은 너가 높은 가치라고 여기는 상태에서 특별한 니즈가 있어야 예쁜 애를 해줘. 근데 네가 정말 어릴 때부터 친한 동생 회사에서 엮여버 이런 거 아닌 이상, 그게 아닌 모든 일반적 상황에서 여자는 대부분 자기보다 못생긴 여자를 소개시켜. 심지어 푸시는 이용 가치가 있거든. 절대로 자기보다 이쁜 애 안 해준다. 오히려 못생긴 애 해주면서 은연중에 자기 옆에 하인으로 다음. 절대로 친구나 가족에게 인사시켜주지 않는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야. 근데 여자는 자기가 졸라 남자한테 빠지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인사시켜주고 싶어요. 왜? 뽐내고 싶거든. 내가 만나는 남자 이렇게 멋지다. 물론 만난 지 얼마 안 된 경우에는 이런 일 뭐 흔치 않아. 근데 오히려 이런 것조차 남자 눈치 보면서 빨리 자리 만들고 싶어하는 경향성 보인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너한테 대하는 태도를 잘 봐. 아무튼 핵심은 이거야. 여자가 널 높은 가치의 남자로 여긴다? 마치 널 트로피처럼 여기고 행동할 거라는 거. 너랑 친한 친구들하고 술자리를 같이 갖게 될 때 그 여자의 행동을 잘 봐. 선을 넘지 않는 이 눈치를 봐가면서 적당한 선에서 챙겨줄 거야. 네가 마음에 들면 그렇게 하려고 노력할 거야. 조심해야 될 게 있어. 너는 안중에 없는 듯 하면서 오히려 거기 있는 다른 남자랑 스킨십을 하거나 너랑은 볼 수 없는 더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다른 남자랑 더 재밌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남자랑 사귀는 것처럼. 푸시 주변에 다른 남자랑 눈이 맞아서 날 사단이 나는 경우 꽤 많이 봤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눈치를 채면 당연히 정리를 해줘야 돼. 그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그 여자가 완전 닉게 되기 전까지 절대로 네 주변에서 친한 친구들을 보여주지 마라. 특히 푸시인 경우에 이건 그냥 삶의 경험적 조언이다. 여자가 날 좋아하면 거기에 해당하는 바디랭귀지가 나온다. 근처로 오려고 하고 포용적이 되지. 말하고픈 건 이거야. 바디랭귀지를 읽는 게 남자들하고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가는데도 꽤나 도움이 된다는 거. 누가 너한테 친근감 있게
다가가려고 하는지, 몸을 돌리고 팔짱 끼려고 하는지 체크해봐봐. 적과 아군을 나눌 수 있을 거니까. 단둘이 있거나 단둘이는 보려고 하지 않는다. 뭐 많지? 친구랑 같이 볼까? 이런 거. 보통 이런 경우는 충분히 너한테 매력을 느끼지 못해서 방생. 선생님 근데 이런 경우 노력하면 얻을 수 있지 않나요? 그럴 수 있지. 그중에 거의 95%는 나가리가 돼. 이런 여자는 너한테 확신이 없어서 그런 거라 설사 1대1로 만나게 된다고 해도 굉장히 많은 테스트를 이럴 바에는 차라리 마카 배워서 새로운 여자를 빨리 만나는 게 훨씬 좋다. 늘 말하지만 7년의 짝사랑을 하는 여자보다 만난 지 7분 된 여자를, 아니 7초 된 여자를 꼬시는 게 훨씬 쉽다. 다음, 진입장벽을 만든다. 나 손잡으려면 최소 2달은 걸려 라는 드립을 치고 있는 여자를 만나고 있나? 이거 비밀인데 그 여자가 내가 어제 합을 해서 이효리도 아닌데 딱 10분 만에 키스한 여자. 농담이야. 삐지지 말고. 난 마음의 문을 여는데 시간이 필요해. 지나간 사랑에 상처받아서. 난 레파토리. 그냥 내 댓글창에 달려든 얼치기 댓글만 봐도 알 수 있어. 상처받았는데 그 상처를 보다듬는 남자를 만나서 지금 잘 만나고 있다나 살고 있다나 어쨌든 왜 상처는 남이 주고 치료는 푸시는 네가 하는 건데 마데카스 푸시가 되지 마라. 상처를 보다듬는 남자보단 상처를 주는 남자가 되겠어. 여자는 못 있거든. 결정이든 절정의 순간이든 뭘 해야 난 뭘 할 수 있어 라는 같은 조건의 진입장벽을 만든다. 다른 사람하고는 쉬웠던 연애가 너랑은 졸라 어렵다. 방생이다. 만남 직전 플레이크를 낸다. 생각 없이 있다가 기억나서 그냥 보지 말자고 한 거야. 심지어 까먹고 있다가 아 맞아 이러면서 보내는 경우도 있지. 여자랑 관계를 위한 모든 노력을 너 혼자 하고 있다. 예컨대 카톡할 때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서 너 혼자 모든 노력을 하고 있다. 장문호구에 오는 단다. 우리는 사회적으로 상대가 반응을 보내면 거기에 적절한 혹은 상응하는 대응을 보내게 설계돼 있어. 그게 예절이라고 배우기 때문에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단 하나야. 너한테 예절을 지킬 필요가 없다. 카톡할 때 늘 짧은 문장 너랑 했던 중요한 얘기, 재밌던 일 다 까먹고 기억이 안 난다고 한다. 연락처 받았는데 누구세요? 뭐 이럴 때 굳이 어제 땡땡땡땡 했던 사람인데 기억 못하다니 섭하네요 라고 하고 싶나? 진짜 중요한 건 이거야. 솔직히 푸시들은 다 알고 있어. 여자들이 지금 나를 싫어하고 있다는 거. 이런 신호들을 받는 게 너무 익숙해서 이런 신호가 나오는 것에 대한 대처를 과거처럼 자꾸 찾고 그 대처로 결과를 바꾸려고 해. 여자한테 연애는 로맨스여야 되는데 안 되니까 자꾸 나가리가 되고 어쩌다 겨우 하나 성공해도 깔려서 연애를 시작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이거 하나야. 그런 신호 자체를 안 받는 방법, 그런 가치를 보이는 법. 여기서 하나 포인트를, 자기개발 푸시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가치 높은 사람이 되는 거라. 보이는 법은 별개야. 여자를 꼬실 때 뭐가 중요할까? 보이는 법이야. 자기개발을 하면 좋은 여자를 만날 수 있다는 오류는 근육을 만들면 수영을 잘한다는 소리 같은 거. 그런데 돈 잘 벌고 전문직 이런 거 여자한테 내 높은 가치를 보일 줄 모른다면 그냥 같은 클래스의 여자한테 그냥 여전히 푸시일 뿐이야. 클래스만 높은 호구일 뿐. 높은 가치의 바이브를 표현할 수 있는 마카 필수상관 그 방법을, 가치를 보이는 법을 배워. 네가 변한 것처럼 여자들이 바뀔 거야. 여자는 나로 인한 색이 바뀐다. 나로 인한 색이 바뀐다고. 여자는 푸시한테 헌신을 요구하지만 나한테 사랑의 헌신을 하지. 푸시한테는 나쁜 기집애처럼 굴지만 나한테는 처녀처럼 굴지. 나를 만나면 레즈비언도 결혼을 꿈꿔. 여자가 어쩔 수 없는 남자가 되지. 여자가 어쩔 수 없는 남자가 되자고. 여자가 떠나는 걸 다니 여자를 거르는 입장이 되는 거야. 파이팅 하는 걸로. 가장 중요한 게 뭐야? 형의 마카 필상가, 마카벨리 도로직, 폰더레블, 뉴시노. 여자한테 매력을 어떻게 어필하는지, 또 성적으로 어떻게 리드하는지 제대로 좀 흐흐흐 치는 법 좀 배우시는 겁니다. 저 배우고 있습니다. 압구정 정답 상위 1% 앞으로서 직접 흐흐흐 치면서 배울 수 있는 리본 종합반 찾아오시는 겁니다. 알겠어? 아침에 일어나면 어제까지 했던 걱정에 대한 생각, 네 뇌 속을 돌고 돈다. 브레인, 뇌는 과거를 기록하고 이 기억은 각각의 감정을 가지고 있어. 그 감정은 과거의 경험의 생산물이다. 사람들은 과거의 감정에서 시작해. 친숙한 과거는 곧 벌어질 미래를 예견해. 아침부터 인스타를 켜고 컴퓨터 SNS를 하고 회사 가서 같은 사람들을 보고 같은 감정을 느끼고 분명 좋은 미래도 좋은 상황도 세상에 분명히 존재하는데 나쁜, 특히 처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만 생각하고 살아. 그러면 네 뇌는 거기에 맞게 프로그래밍 된다. 최악의 상태, 네 육체가 느끼는 두려움의 상태와 같이. 이런 나쁜 생각을 하면 생각에 관한 감정을 느끼게 되고 네 뇌는 그게 단순한 생각인지 실제 삶인지 구분해내지 못해. 네 뇌에선 그저 느껴지는 게 네 실제 삶이라고 판단한다고. 우리가 하는 생각 중 90%는 과거에 했던 생각이고 사실 지금 현재나 혹은 미래에 나와는 상관이 전혀 없어. 그런데도 우린 거기 얽매여 살지. 오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정확히 어제 했었던 걱정을 같이 하면서 일어나. 같은 생각은 같은 선택을 만들고 같은 선택은 같은 행동을 이끌고 같은 행동은 같은 경험을 만들어. 같은 경험은 같은 감정을, 그 감정은 지금 현실에 서 있는 너라는 사람 그 자체가 된다. 내가 말하고 싶은 상위 1%의 남자들이 갖는 생각 첫 번째는 어제의 나는 분명히 지금의 나와 아무 상관없다고 믿는 것. 그게 진짜건 아니건 사실이건 아니건 상관없어. 과거의 나는 현재 미래의 나에게 그 어떤 영향도 줄 수 없다고 믿는 것. 네가 성공에 대한 혹은 너에 대한 확신이 없던 사람이라면 더 강력하게 의식적으로 행동해. 네가 움직이는 삶은 대부분 이미 네 뇌에 그려진 무의식적 행동에서 일어나게 된다. 우리가 하프에서 여자한테 말을 걸다가 차인 뒤 타인에게 손가락질 받을 확률은 0%에 수렴하는데도 우린 그에 대한 두려움을 느껴. 네가 마카를 배우고 의식적으로 A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여자한테 다가가서 말을 많이 걸고 여자와 성공이 가까워질수록 두려움은 아예 사라져. 이때 따로 A에 대한 의식을 할 필요가 없어지는데 이때 네 뇌는 여자에게 말 거는 게 아무렇지 않다는 게 무의식적으로 자리 잡게 된다. 우리가 무언가를 바꾸고자 할 때 의식적으로 행해야 하는 이유는 의식적인 것이 습관이 되고 무의식에 프로그램 되기 때문에. 이게 사실 어디에나 적용되는 성공의 기초의 원리. 무엇이든 잘 못하는 걸 하기 위해선 의식적으로 무언가를 하는 시기가 필요하고 어둡고 염세적인 마음을 바꾸기 위해선 의식적으로 밝은 곳에 나가려고 하는 행동이 필요하다. 생각은 의식으로 인해 깨어나고 실제 네 마음과 육체에 완전히 동화돼 작용되기
시작한다. 처음에 의식적으로 진행되지만 나중에 점차 너한테 익숙하게 인식돼. 굉장히 중요해. 우리의 뇌,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에 익숙한 그 감정에, 과거의 그 루틴에 머물러 있는 걸 그렇게 좋아해. 그래서 이게 쉽지는 않을 거야.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감정 상태로 가는 건 우리한테 불편한 거야. 그렇지만 기억해, 우린 막판을 살 수 있다. 불편함은 편함으로 다가오고 염세는 진치로 바뀔 것이니. 말하고 싶은 두 번째는 이거야. 의식적으로 네가 원하는 너의 생각과 행동을 주입해. 필수적인 걸 해야 할 때 할 수 있는 다른 옵션들을 줄여. 꿈을 위해서든 혹은 내 삶의 긍정적 생산적 개선을 위해서든 해야만 하는 게 있다면 무조건 그거부터 해야 된다. 그런 일을 할 때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건 귀찮음이야. 귀차니즘이지. 귀찮음을 날리려고 형은 이런 방법을 보통 써. 보통 이런 일을 하기 전에 누워있거든. 이때는 일어나는 게 먼저야. 일어나서 잠깐만 앉아서, 그러니까 잠깐만 앉아서 지금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을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 벌어질 일에 대해서 생각해봐. 딱 1분만 생각해봐. 보통 이렇게 잠깐만 생각해도 네가 해야 될 일을 하게 된다고. 오늘을 살아. 내일로 미루지 마. 내일 이런 건 없어. 눈을 감으면 사실상 끝난 거야. 오늘 지금 살고 있는 순간을 산다. 마칸에서 난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다. 내가 원하는 연애의 부, 그리고 진정한 삶의 부. 이런 걸 네가 하고 안 하고는 결국 네 선택인데, 네가 망설이고 미루는 동안 냉정한 현실 한 가지, 분명히 누군가는 이빨 꽉 깨물고 현실 경쟁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꾸역꾸역 나가고 있다고. 네가 원래 만나야 됐을 여자, 네가 원래 가져야 됐을 그 부, 다른 놈이 가져도 괜찮아? 단순히 순간순간 너보다 한 번씩 더 이겼을 뿐이야. 근데 진짜 무서운 건 하루하루 쌓여서 스텝업이 될 때지. 기억해, 우리는 챔피언의 멘탈을 지녀야 되지만 언더독의 자세로 하루하루 임해야 돼. 네가 하는 모든 걸 기록해. 모든 걸. 단순히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간 일하고 뭐 이런 게 아니야.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일어나는지, 바로 일어나지 않는다면 일어나서 보는 인스타부터 유튜브 혹은 커뮤, SNS 모두 기록해. 중요한 건 시간이야. 일어나서 씻기까지 핸드폰을 보는 모든 시간 다 기록해.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식사하고 책을 읽든 뉴스를 보든 다 기록해. 무얼 먹는지, 얼마나 걷는지, 출근하고 출근하는데 업무를 보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끝나고 집에 와서 뭘 하는지, 게임을 하는지, 누워서 딸을 치는지, 자위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그 시간이 얼마인지 모두 기록해. 충격적일 거야. 버려지는 시간이 몰라 많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생산성 있는 것에 쓰는 시간, 극소라는 사실. 비생산적인 시간, 예컨대 야동, 커뮤하기, SNS, 인스타, 게임하기 이런 거 없앨 건 없애고 과감하게 줄일 건 줄여. 가장 중요한 건 생산성 있는 일을 하는 거야. 생산성 있는 일을 하는 시간이 80%는 돼야 되는 거야. 그리고 20%는 쉬어도 돼. 능력을 키우는 일, 그리고 운동하는 거, 여자 만나기 위해 마카를 치러 나가는 것들, 이런 게 2030의 생산이 되겠지. 그걸 충실했다면 나머지 20%는 쉬어도 돼. 굉장히 중요한 걸 하나 더 얘기해 줄게. 너의 기록을 기록해. 예시로 들면 어저께 내가 벤치 20kg를 10개씩 3세트 했다면 시간이 지나서 무게가 늘던 횟수가 늘던 발전이 있을 거야. 이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해. 기록하지 않으면 했던 걸 또 하거나 심지어 퇴보할 수도 있어. 러닝을 한다면 몇 킬로 뛰는지,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간단하지. 기록을 해야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있다. 진짜 동기부여는 내가 발전하는 걸 수치로 확인할 때 가장 느낌 있게 이루어지는 법이니까. 그리고 그 수치가 바로 성취라는 거야. 뭐든 가장 중요하고 하기 싫은 일부터 한다. 가장 하기 싫은 게 운동이고 영어. 그래서 아침 7시 전에 일어나서 다 해치워버려. 일이 왜 딜레이 되는 줄 알아? 약간의 귀차니즘 때문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미리 해버려. 뒤로 갈수록 무조건 미루게 돼. 심지어 내일로 미루게 돼. 내일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장 집중해서 많은 노력이 들어가야 하는 일도 일과의 초반에 배치야. 이게 생산성을 정말 높여줘. 다음, 절대로 잘 때 핸드폰을 침대로 가져가지 마. 짧게는 1시간, 길게는 2시간 무조건 하게 돼. 수면 부족 간다. 형도 이것 때문에 고생했어. 12시에 졸린데 폰 잡고 있으면 몇십 분은 그냥 지나가고 문제는 잠이 깨버려. 그치? 유튜브든 인스타든 시작하면 절대로 사람들이 빠져나가기 어려운 구조로 설계돼 있어. 심지어 형같이 절제 잘하는 사람들도 그래. 형은 그래서 절대 안 볼 때가 있는데 그 순간이 바로 자기 전이야. 핸드폰은 다른 데다 두고 침대로 들어간다.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뭘까? 형은 이거라고 생각해. 육체와 정신의 온전한 휴식. 이 육체와 정신의 휴식의 가장 기본이 바로 수면이야. 그것도 질 좋은 수면. 자기 전 유튜브나 인스타를 본다? 무조건 수면이 존망한다. 수면학자들이 말하는 거라고. 블루라이트는 인간이 볼 수 있는 빛 중에 가장 강한 에너지. 자기 전에 이런 빛을 보면 뇌가 햇살을 본다는 착각을 해서 멜라토닌을 억제하고 뇌를 활성화시킨다. 우리 모두의 삶은 네가 행동하는 것도, 네 삶이 그려지는 것도 결국 다 뇌가 하는 거라고 그냥 받아들여. 근데 뇌가 쉬지 못하고 수면 부족에 시달린다?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거야. 네 뇌가 너라고. 뇌가 쉬지 못한 거 마치 네가 쉬지 못한 거랑 같은 거야. 쉬지 못했는데 좋은 생각, 좋은 활동하는 거 그런 거다. 좋은 잠은 좋은 섹스만큼 중요하다는 마왕의 격언. 마지막, 일주일에 2-3번은 반드시 좋은 곳을 가. 어디든 좋아. 반드시 아주 좋은 곳을 가. 세련된 곳, 멋진 곳, 느낌 있는 곳. 네가 성공한다면 반드시 있게 될 그런 곳 말이야. 명품 브랜드에서 운영하는 커피숍을 찾아가봐. 그리고 여자들이 많이 가는 청담의 고급 카페나 음식점을 찾아가서 김치볶음밥이나 여자들이 흔히 먹는 그런 거 먹어봐. 여자들이 흔히 먹는 그런 거 가격이 생각보다 저렴해. 우리나라 최고의 호텔을 가봐. 그런 데 가서 망고빙수를 먹어봐. 그냥 가끔 미친 척하고 애프터눈 티 같은 거 엄마랑 가서 먹어봐. 사람들을 보고 그 공간이 주는 바이브를 느껴. 그걸 머릿속에 잘 담아와. 혹은 사진을 찍어도 좋고. 뇌는 네가 생각하는 것과 네 실제 삶과 잘 구분하지 못한다고 분명히 얘기했지. 네가 지금 원룸이나 혼자 비좁은 방구석에 살고 있다. 근데 성공을 꿈꾸고 있다? 그럼 더 중요한 부분이야. 시각화는 굉장히 중요해. 눈을 감고 좋은 순간들을 떠올 때만큼은 뇌는 네가 지금 거기 있는 걸로 생각하니까. 형 20대 초반에 거미줄이 쳐져 있는 한평 고시원에 살았을 때조차도 늘 시각화를 잊지 않았어.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최대한 화려한 것들을 생각했어. 눈을 뜨고 보든 눈을 감고 보든 네가 많이 보는 것이 네 뇌에 각인되고 생각을 뿜게 하고 감정을 만들어낸다. 아무리 멀쩡한 사람도 황폐한 방구석에 처박혀 있으면 피폐해져 가는 건 뇌가 그런 서킷을 돌리기 때문이야. 네 꿈이 성공이라면 더욱더 그렇게 네가 성공해서 주로 갈 곳이 어딘지 미리 자주 가. 단순히 성공에 관한
막연한 생각을 하지마. 가서 느끼고 시각화를 더 구체화할 수 있게 만들어. 10년 전에 형은 처음 압구정에서 제자 트레이닝을 시작했어. 거기 서 있고 거기서 여자들을 먼저 만나야 됐다고 생각했어. 시작했을 때 내가 가진 걸 다 팔았고 신사동에 저렴한 월세로 시작했지. 그 후로부터 여길 벗어난 적이 없어. 내가 전하고 싶은 진짜 메시지는 이거야. 실제 너의 개인의 삶이 어떤지 형은 잘 몰라. 근데 기억해. 지금이 아니라면 네 뇌라도 속여. 네 뇌는 그렇게 받아들이거든. 널 이끄는 힘 중 하나가 될 거야. 아주 강력한.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 계속 네가 사는 로컬에서 한정적인 여자들만 보면 그 여자가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보여. 한국에서만 여자를 보면 한국 여자들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보이거든. 형은 파리, 뉴욕, 두바이 세상에 난다긴다 하는 여자들이 모이는 하프는 다 가봤는데 너희는 보통 백인, 황인, 흑인, 라티노 정도의 여자만 알 거야. 형은 정말 엘프라는 걸 봤어. 세상에 정말 존재한다. 잘 들어. 마카를 배우고 한국에서만 쓰지 마. 기회가 된다면 전 세계로 나가라. 특히 여자에 대한 하향 선택을 하지 마. 우린 무조건 위로 간다. 그게 한국이든 유럽이든 미국이든 그게 가능한 남자가 될 거야. 알겠어? 밑을 보지 마. 밑을 보지 말라고. 왜 자꾸 계속 생각하고 보는 것 내 속의 세계관을 고정한다. 그게 곧 너의 마트릭스가 돼. 그게 진짜 네가 머무르는 곳. 그 성공을 정해. 네 스스로. 그 성공에 필요한 것들을 계속 빚어나가. 지금까지 말한 것들은 형이 1%가 되기 위해서 성공을 위해 빚어나가던 시작점의 것들이야. 너의 정신은 챔피언이어야 하고 너의 행동은 언더독이어야 한다. 너한텐 해낼 힘이 있어. 마카 안에서 파이팅하는 거고. 우리 남자들의 생존은 그 무엇보다 중요해. 세상은 바뀌긴 했어도 여전히 정글. 모두 아름답게만 세상을 살 수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쉽지 않지. 끝에서 운이 없었어. 그래 너는 운이 없었어.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세상이 문제였어. 누군가의 위로를 듣는 건 사실 엿먹고 주변에 알짱거리는 불편한 존재가 되었다는 소리지. 삶은 하나고 자리는 적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확실히 알아두는 게 좋을 거야. 총을 맞는 것보다 총을 쏘는 게 우는 것보다 웃는 게 좋을 거고. 그리고 웃는 게 너라면 그게 훨씬 좋지 않을까. 남자로서 힘을 갖는 8가지 전략적 방법. 네 분야에서 최고가 되라. 이건 남자가 힘을 갖게 하는 필수 1원칙. 네가 맡은 분야의 전문성이나 아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너의 기술이나 지식을 배우고 싶어 할 거야. 그때 너는 사람들에게 권위의 힘을 갖게 된다. 그러니 어떤 분야를 신중히 정했다면 되도록 떠나지 말고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도록 해. 머무르고 정진하다 보면 어느 순간 너를 스페셜리스트라고 부를 거야.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거고 너는 그 사람들에게 힘을 가진 알파리더가 돼. 우리 남자들은 이처럼 힘을 가져야 돼. 남자의 세계를 살아가는데 힘이 없으면 죽음 그 자체와 같지. 오늘 형이 너희에게 알려주는 남자로서 힘을 갖는 8가지 전략적 방법. 첫 번째, 사람들이 너에게 기대게 하라. 너 없이 아무것도 못하게 해. 형이 늘 여자 만날 때 리더라고 그러지. 마카베에서 여자한테 매력을 보여 꼬신다. 여자랑 데이트 코스 뭘 먹어야 할지 다 네가 이끌어주고 골라주고. 이렇게 시작된 관계는 궁극적으로 여자가 나한테 모든 걸 의지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네가 없으면 그 여자한테 삶의 지침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자는 네가 없는 것을 엄청 고통스러워하게 돼. 말하자면 너 여자한테 힘을 갖게 되는 거야. 점점 오늘 다음 데이트는 무얼 하고 오늘 데이트에는 무얼 입을지 다음 데이트는 무얼 입을지 골라줘. 여자는 자신이 원하는 남자가 자기를 이끌어주길 바란다고 했지. 설사 그러지 않던 여자조차 이런 흐름에 익숙해지게 되면 너한테 모든 걸 기대고 맡기게 돼. 그리고 이 자체로 너는 그녀한테 힘을 갖게 되는 거라. 응용은 무한대. 일할 때도 마찬가지야. 어떤 잘 나가는 음식점이 있어. 그 음식점에 음식을 너무 만들 수 있다면 너는 언제든지 사장과 협상이 가능해지지. 왜? 음식점에서 음식이 빠지면 뭐가 남겠어. 반면에 그래서 명석한 사장은 주방장이 빠져도 멀쩡하게 가게가 돌아갈 수 있게 정량으로 레시피를 규격화하거나 단 한 명의 주방장만 쓰진 않아. 마찬가지야. 네가 어떤 회사에서 힘을 갖고 싶다면 회사의 핵심 동력이 무엇인지부터 파악하고 네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러면서 네 미래를 가늠해봐. 틈틈이 파악해. 단순히 아무 생각 없이 일에 부딪히는 것보다 너의 미래 밑그림을 그리는데 훨씬 유익할 거야. 반대로 네가 사장이라면 절대로 함부로 핵심적인 자리나 핵심 권력을 이양하지 마라. 이건 굳이 회사뿐만 아니라 좁히면 구멍가게에서 확장하면 국가에까지 적용되는 거야. 두 번째, 사람들은 반짝이는 걸 좋아한다. 본인을 브랜딩하라고. 사람들은 반짝이는 걸, 빛나는 걸 좋아해. 인간의 솔직한 욕망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는 거라 사실 불편할 수도 있는데 외제차 파는 사람, 보험 설계사, 재무 설계사 이런 사람들이 인스타에 외제차 사지 이런 거 항상 올리고 만나보면 번지르한 모습에 롤렉스 정도는 기본으로 차고 있지. 이런 모습들을 사람들은 혐오하는데 겉으로 금욕적인 것을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누구보다 블링블링한 걸 밝힌다. 우리나라의 명품 판매량, 오픈런, SNS 비교 문화만 봐도 알 수 있지. 사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해. 생각해봐. 반대로 웬 거지 같은 행색을 한 사람들이 와서 너한테 차를 팔거나 설계를 한다고 해보자. 넌 과연 그 차를 살 수 있을까? 그 사람한테 보험 재무를 맡길 수 있을까? 사람들은 개인이 의식적으로 고결하다고 믿기 때문에 겉으로 절대로 비싼 시계나 번지르한 모습을 싫어한다고 말을 하지. 하지만 절대 심연의 진짜 욕망은 그것을 따르지 않아. 돈 버는 법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 사람이 있는 곳이 삐껍번쩍한 곳이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 설득력이 있을까? 래퍼들이 맨날 성공했다고 떠들어대는데 슈퍼카 타고 찍는 뮤비가 아니라 국산 소형차 타고 나오는 뮤비 찍으면 어떻게 될까? 사람들은 빛나는 걸 좋아해. 빛나는 걸 좋아한다고. 블링블링한. 네가 여자한테든 남자한테든 힘을 갖고 싶다면 반짝이는 느낌이 들 만큼 너 자신을 브랜딩하라고. 카톡 프사든 실제로 너를 만날 때 모습이든 그냥 다 브랜딩해버려. 이건 원시적인 차원에서 너한테 힘을 제공해 줄 거니. 형이 마카를 가르칠 때 명명한 1차업권이라는 게 있어. 여자의 두뇌에서 벌어지는 접근에 대한 시뮬레이션. 여자가 널 보고 1차적으로 접근해도 좋겠다 아니라고 판단하는 거랬지. 똑같아. 네가 갖는 이미지라는 건 사람들이 너라는 존재를 어떻게 바라볼지를 선택하는 중요한 지표야. 사람들에게 반짝이는 느낌을 줘. 그리고 이게 실제로 네가 갖고 있는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 거니까. 그다음 완벽해 보이지 마라. 첫 번째, 완벽해 보일수록 사람들은 너한테 기대를 크게 한다. 두 번째, 너는 여기에 더 압력을 크게 받을 수 있어. 너 스스로 완전히 등극하기 전까지는 너의 우월한 모습을 숨기는 게 훨씬 좋아. 굉장히 판에 박힌 말인데 잘 나가게 되면 항상 겸손을 유지하고 운이
좋았다는 말을 버릇처럼 해. 특히 부나 어떤 큰 성공을 이뤘을 때 그 자체로 돈벌이를 하는 게 아닌 이상 무조건 숨겨. 형이 굳이 말 안 해도 그렇게 부를 내세우다가 훅 간 사람들 너무 많지. 봐서 알지. 진짜 부자들이 왜 자꾸 불우이웃을 돕고 기부를 많이 하는지 생각해봐. 정말 남을 돕고 싶은 선의 의지가 일반인들보다 강렬해서 그럴까? 물론 실제로 그런 사람들도 있지. 근데 이상하게 결국 전부 언론을 통해 알려지지. 사람들의 기분을 상쇄시키고 싶은 거야. 네가 언제 꼭 성공한다면 꼭 기억해. 오씨. 사람들은 남이 성공하고 부를 획득한 그런 모습에 우아거리면서 박수를 쳐주지만 반대로 항상 네가 미끄러지기만 바라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는 꼭 기억해. 완벽한 모습만 보이는 동료들이나 주변인들에게 공격받기 쉽다. 겸손하고 운이 좋다, 운이 좋았다는 말 등으로 최후의 순간까지 적보다는 친구를 많이 둬. 그다음 남의 험담 듣되 절대로 남의 험담을 하지 마. 누군가 가서 남의 험담을 하게 되면 그 험담을 한 사람은 너랑 일종의 컨스퍼러시를 한 사람이 되게 돼. 말하자면 공동모의를 한 것처럼 된다고. 험담이란 건 다른 의미로 이 사람을 신뢰하고 믿을만하다는 생각이 기반이 돼서 하는 거거나 친해지고 싶다는 생각이 하는 경우가 많아. 이때 상대는 너한테 남을 욕한 게 탄로나면 어찌 보면 큰 부담이 지게 되는 거야. 이 경우 너는 상대에 대한 힘을 갖게 되는. 자, 여기서 조심할 거. 너는 단지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기는 들어주되 절대로 같이 험담하지는 마라. 이런 부정적 험담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 중에 결국 자신의 주변의 변화에 따라서 너의 욕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 네가 같이 험담했던 게 다른 사람의 귀에 들어갈 수도 있어. 다만 네가 리더의 위치에 있다면 오히려 이런 걸 잘 사용할 수도 있어야 돼. 예컨대 이편접한 법칙이라고 정치인들은 뒤에서 아젠다를 이용해서 이런 걸 잘 이용해. 예를 들면 상대가 반남성성을 택하면 우리는 남성성을 택할 수 있고 베타 컨셉을 택하면 우리는 알파 컨셉을 지향하는 거다. 그 과정에서 반대편에 대한 문제적 상황이나 문제점들을 공유하는 거지. 이 과정에서 저 거친 표현을 사용할 수도 있게 되는 거고 이런 거 우리를 잘 이끄는 리더들이 굉장히 능숙하게 잘 사용하는 정치적 기술이야. 사실 이런 건 전쟁터의 장수들도 많이 사용하지. 예컨대 상대방을 쥐새끼 같은 놈들이라고 상대를 낮춰 말함으로써 반대인 우리를 높이고 내부적 결속을 단단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무리를 잘 이끄는 리더들은 때때로 이런 것들을 유연하게 잘 활용하기도 함으로써 그들의 힘을 유지한다고. 다음, 상대를 정확히 파악하라. 특히 나한테 앞에서 웃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적의가 없을 거야 같은 매우 단순한 생각은 버려야 돼. 예쁘니까 성격은 더럽고 돈 밝힐 거고 못생겼으니까 성격은 착하고 돈 안 밝힐 거고 이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휘황찬란한 명품 거치고 슈퍼카를 보여줘도 사기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절대로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라 앞에 것과 합성하면 너는 브랜딩 할 때 다른 사람들의 외형은 쉽게 평가하지만 절대로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라고 외형만 보고 하는 평가 그런 오를 범하지. 완상은 과학이란 말도 말도 안 되는 거지. 습관을 믿는 오류는 최악. 앞에서는 웃지만 가슴속에 뱀을 숨기고 있기가 쉬운 게 인간이야. 각 대기업의 인사과에서 사람을 뽑을 때 왜 그렇게 많은 비용과 인원을 동원하는지 잘 생각해보라고. 절대로 사람을 정확히 판단하는 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더욱이 같이 일할 사람, 함께하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에 대해서 섣부른 평가를 보류. 시간이 걸리더라도 확실한 사실만 그 사람을 평가해. 반대로 네가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가장 충직한 부하거나 가장 끝까지 책임져줄 상사인 것처럼 행동해. 그게 너한테 힘을 줄 거다. 그다음, 염세주의적이거나 불운하고 힘든 사람 이런 사람들과 관계하지 마. 이런 사람들을 실제로 보면 그렇게 어디로부터 피해를 입거나 그런 사람들이 저거 오히려 그냥저냥 괜찮게 사는 쪽에 속하는 경우도 많지.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경쟁자들도 같이 암흑 속에 있거나 자신보다 더 큰 성공의 길로 못 나가게 막는 거.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 친구들이 말하는 믿음이나 마인드셋, 전염력이 강하고 너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 그다음 또 한 가지, 연민을 느껴 그런 사람들을 함부로 도와주려고 하지 마. 혹은 갱생시키려고도 하지 마. 네가 할 수 있는 거라고 최대한 가능하면 빨리 그런 사람들을 벗어나는. 그런 사람들 곁에 머물러 있으면 그 사람들이 겪는 불행을 같이 겪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까 고립은 해롭다. 절대 고립되지 마. 특히 세상에서 어떤 일이 돌아가고 있는지 모르는 리더는 리더로서 가치가 없고 자체를 이끄는 무리들을 정처 없이 무너뜨릴 수 있다. 정처 없이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수 있다. 기업을 운영할 때 세 부류의 리더가 있다고 하지. 첫 번째, 최신 기법을 고안하는 부류. 두 번째, 그 최신 기법을 사용하는 기업을 관찰해서 그 기법을 연구하고 내가 사용하는 리더. 세 번째,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조차 모르는 부류. 리더는 항상 환경의 변화나 새로운 기술 탄생에 기민하게 반응해야 돼. 그것이 현대 리더들이 가져야 되는 아주 중요한 덕목 중 하나. 예비 홍린이 베타 푸시들도 고립은 해롭다. 오씨, 이건 다른 의미로. 그다음, 절대로 불평불만 하지 마라. 리더는 계책을 말하고 그 계책을 실현시킴으로써 부하들에게 지지를 얻고 힘을 발휘해. 불평 불만으로 얻을 수 있는 거는 부하들에게 이 사람도 나 다를 게 없다는 생각을 줄 뿐이야. 이는 마찬가지로 여자를 만날 때도 적용돼. 항상 단호하게 너의 생각을 말하고 실현시켜.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알아서 따를 거야. 그리고 이런 모습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기까지 하지. 마카로 여자를 꼬실 때 이런 모습 같이 보이게끔 설계돼 있어. 정확히 배우고 밖에 나가서 실행해볼까? 아름답게 마카 3일째 파이팅하는 걸로. 이 영상은 나중에 다시 찍겠지만 금육과 여자를 잘 만나게 되는 건 아무 상관이 없어. 노패비니 정자 저장이니 해서 금육적 철학을 따르는 친구들이 많던데 말도 안 되는 헛짓거리야. 정작 성공한 사람들은 금딸이라든가 정액 보존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 그런 걸 해서 성공한 게 아니거든. 그런 건 성공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거. 발기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번에 올려주겠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이 늘 우리 주변에서 일하고 있다고 하지. 마치 중력의 법칙처럼 언제나 내가 생각하는 걸 끌어당기고 궁극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걸 이루게 해준다는. 우리가 가진 육체는 분자 구조로 이루고 있고 이 구조들은 진동을 가져. 그리고 이 진동은 주파수를 갖는데 이 세상의 것들을 끌어와.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것들과 주파수가 맞아. 부정의 모든 것들을 내 세계로 이끈다. 긍정적인 생각은 긍정적 주파수로 긍정의 주파수로 맞아. 긍정적 모든 것들을 이끈다. 그러면 우리가 부자가 되고 싶다면 간단해. 부자가 되는 생각을 하면 돼. 이런 생각은 기본적인 인식이 되고 생각을 더 구체적이고 시각적
지속적으로 강화시키면 패러다임이 되고, 패러다임이 늘 내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부를 이끄는 바이브 패러다임으로 변해서 늘 부의 진동을 몸에서 뿜게 하지. 세상에 돌아다니는 부의 진동과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끌어당기게 돼서 결국 너에게로 부가 끌리게 돼. 오씨, 너는 부자가 되는 거지. 어때? 쉽지? 네가 부자가 되기 위해 할 거라고 부에 대한 생각을 아주 진하게 반복적으로 구체적으로 원하는 모습을 써보고 또 그려보기도 하면 되는 거야. 이런 걸 시각화라고 하지. 내가 아마 20대 때였을 건 이런 방법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이 됐어. 부자가 되는 비밀, Secret, The Law of Attraction. 이미 20살 때부터 성공에 관심이 많았던 형은 그 당시에 다른 책들과 너무 구분되는 아주 팬시한 책 표지에 이끌려 그 책을 읽게 됐어. 이 책의 이름은 Secret, 부와 성공의 비밀. 당대 최고의 쇼 진행자 오프라 윈프리까지 시크릿의 맹신자처럼 보였어. 후에 내가 애플 아이팟을 봤을 때 이런 생각을 했었어. 시크릿이 아마도 도서 마케팅의 아이팟 같은 게 아닐까. 디자인 마케팅의 성공이었는데 빨갛게 찍힌 중세시대 비밀 인장 책의 진실을 벗겨내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었을 거야. 이 책은 당시 한국에서만 100만 권이 팔렸고 세계적으로 수천만 부가 팔렸어. 아무튼 형이 하고 싶은 말은 이거야. 성공이란 부자가 되는 법이란 이렇게 내가 찾아낸 성공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실행할 때 그게 운때와 잘 맞아 떨어질 때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야. 시크릿의 저자도 그렇게 부자가 되고 성공했지. 즉 무슨 집에서 아무리 네가 부자가 타고 다니는 슈퍼카, 한강 보이는 아파트 뭐 이런 거 시각하고 늘 된 사람처럼 생각하고 말한다고 절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끌어당기, 유인력, 원하는 것을 가장 빨리 이루는 법, 진짜 원하는 것을 이끌어내는 유인력, 진짜 끌어당기의 법칙, 이건 성공을 위한 행함 그 자체 행함이 모든 것, 나머지는 동남풍이 하는 일. 세상이 더 쉽지 않아 보일수록, 그래서 경쟁이 더 치열해 보일수록 사람들은 쉽게 자연스럽게 큰 노력 없이 이루어질 방법을 택하거나 아예 도가적으로 회피를 택해. 원하는 걸 강렬하게 생각할수록 그저 생각하는 것만으로 이루어진다. 얼마나 느낌이 있어. 할 수밖에 없는 얘기. 일단 이것뿐만이 아니야. 여기서 항상 있는 건 바로 신비로운 느낌. 세상의 진동이나 주파수, 의식, 무의식, 세상의 성공의 그래피티가 너에게 나오는 유인력으로 끌린다. 그럴싸하지. 무조건 폄하하고 싶진 않아. 아무튼 사람들한테 긍정적 마인드는 중요하다 정도를 심어줬으면 된 거니. 너희가 이 유인력에서 얻어야 하는 게 있다면 딱 그 정도. 절대로 지방구석에 박혀서 생각만 하면 될 거라는 그런 헛된 망상에 시달리지 않도록. 귀신은 존재하지 않듯 스파게티 우주신도 없고 무슨 생각으로 끌려오는 그의 유인력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성공의 진짜 유인력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행함이야. 예컨대 네가 여자를 잘 꼬시고 싶으면 당연히 마카를 배워서 밖으로 수도 없이 나가서 여자를 잘 만나는 법을 몸에 익혀야 된다. 그러다 보면 네가 여자를 만날 때 어떤 바이브로, 어떤 언어적, 비언어적 패턴으로 여자를 이끌어 나갈지 몸에 그냥 배게 돼 있어. 당연히 보통 베타 푸시력의 남자들보다 여자한테 이끌리는 매력 유인력의 남자가 되고, 당연히 여자와 접할 기회가 많아지고, 그 가운데 여자를 볼 수 있는 일이 생긴다. 여자에 대한 너의 철학이나 기준이 생기고, 네가 정말 원하는 수준의 여자, 가까운 여자를 결국 섹스도 하게 되고 장기 연애도 하게 되겠지. 이게 형이 경험의 과학으로 알게 된 유인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종류 힘이야. 사실 여자를 잘 만날 수 있다고 방에서 아무리 섀도우복싱하면 방한 구석에서 아무리 시각화하는 자신감 있다, 자신감 있는 남자니까 가능하다라고 외쳐봐야 아무 소용없는 이유. 여자를 만나는 건 경험이 동반된 기술적 연습을 통해서만 잘 만나게 되기 때문에 똑같은 클래스에 존재하는 남자 2명이 있다고 치자. 이 둘 중에 한 명은 매일 방 안에서 바지 스르르 내리면서 사이카장을 보면 탁탁탁만 누구보다 강렬히 사이카장을 시각화해도 그런 여자를 만날 수가 없어. 그런 여자는커녕 그 어떤 여자도 만날 수가 없어. 바깥으로 나가지 않으니까 실제 여자 접촉 빈도 자체가 없어. 당연히 밖에서 괜찮은 여자를 만나기 위한 시도를 쓰니 본질적으로 단순한 산술적 계산으로 현저히 좋은 여자를 만나는 게 불가능할 거라는 거 그려지는 거야. 그 어떤 여자도 저절로 생기지 않지. 누구보다 여자를 갈망하고 구차시키고 딸을 많이 치지만 여자가 있는 필드로 나서질 않으니. 돈을 벌고 싶어? 돈을 벌 수 있는 필드로 나가야 돼. 진짜 성공하고 싶은 친구들은 밑줄 긋고 기억해. 또 다른 인사이트, 돈을 벌기 위한 행함이란 단순히 움직이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성공이 터질 운때에 가장 맞기 좋게 만드는 행함을 의미하는 거야. 그냥 뭔가 잘 되니까 어떤 생각 없이 무작정 장사에 뛰어드는 거, 어떤 사업에 뛰어드는 거, 이런 건 행함이 아니야. 예를 들어 장사를 논하자면 백종원과 네가 경쟁을 해야 된다. 누가 성공 확률이 높을까? 시크릿 같은 생각을 전혀 하지 않은 백종원. 오씨, 당연히 백종원이죠 선생님. 그러니까 네가 정확히 성공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게 그거라고. 네가 행해야 되는 행동이라는 건 너의 성공에 지나갈 운때에 더 잘 맞을 수 있도록 그런 세팅을 하는 거. 백종원은 운때에 가장 잘 맞는 세팅을 행하는데 고수인. 백종원뿐만이 아니야. 사업을 유달리 잘 성공시키는 사람들, 성공의 가능성이 높은 방향으로 세팅을 잘하는 사람들, 소위 말하면 이런 걸 사업적 재능이라고 우린 부르지. 형은 마카라는 여자가 동일한 상황에서 가장 잘 꼬셔지는 방법, 너한테 세팅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 성공의 유인력을 이용하고 싶어? 네가 원하는 분야, 네가 성공하고 싶은 분야의 목표를 추정하고 그 분야에서 성공의 운때를 맞추기 위해서 네가 해야 할 것들을 적어. 말 그대로 이게 세팅이 되겠지. 성공을 위해서 네가 할 일이. 그 세팅이 잘 될수록 너의 유인력이 높아지는 거. 너무 당연한 거고 과학적인 거고 수학적인 거. 여기는 무슨 우주신, 스파게티, 그래비티, God of Universe 뭐 이런 게 존재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긍정을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 알려줄게. 긍정의 최대 이용 가치는 불안할 때 혹은 부정적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걸 긍정적 사고로 맞설 때 발휘된다. 중요한 이유는 이런 긍정력이 행동력을 강화하기 때문에 더 좋은 세팅을 만들어낼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을 제공해. 미국의 펜실베니아 대학 포지티브 심리학센터가 이 분야의 핵심 연구기관 중 하나인데, 연구들은 긍정적인 태도와 긍정적인 생각이 신체적 웰빙과 행복의 수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제안하고, 이게 스트레스 관리, 심리적 회복력, 사회적 지지, 삶의 만족도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해. 이 모든 것들은 네가 움직일 수 있는 행동력을 높여주는 것들. 반대로 부정적인 생각, 이로 인해서 유발되는 강한 스트레스 상황은 신체 스트레스 반응을 증가시킬 수도.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몸이 마탱이하게 말 그대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셧다운 시켜버리겠지. 불안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우리는 누구나 불안해. 나도, 너도, 누구나 불안해. 형도 불안하세요. 형도 불안해. 떨고 있어. 아무튼 존나 불안해. 어떤 사람들은 하루 종일 90% 이상 걸어지도 않을 근심이나 걱정을 하면서 살아오고, 우리 조상들의 목표는 생존이. 우리 조상들의 삶에 위험이 될 만한 것들을 내재될
아래에서 내려와 우리한테도 영향을 미치지. 높은 곳에 올라갈 때 두려워하고 맹 같은 동물들을 회피하려고 하지. 거의 만날 일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씨 본능적으로 싫어하지. 이것들은 우리 조상들의 생사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과거의 조상들로부터 보여받은 나를 보호하라는 감정이지. 이런 감정들이 내 몸을 감싸들고 있는 거야. 이 감정은 두렵고 부정적이고 심지어 암울하지. 그런데 그 과거가 아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런 감정에 자주 휩싸여. 형태는 바뀌었지만 혹시 내가 어떻게 되지 않을까? 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되지? 부정적인 감정의 기제는 우리에겐 중요해. 이 걱정의 기제가 하나만 맞아도 치명적이고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우리 뇌는 현대의 뇌에 적합한 방식으로 이런 알람을 계속 던져주는 거야. 오늘날은 더 새롭고 많은 것들이 휙휙휙 변해. 그래서 뇌 입장에서는 더 예측 불가능하고 빡센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늘 더 부정적이고 암울한 생각에 쉽게 휩싸이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거야. 완성화되면 우리 행동을 저해하고 이런 행동 저해가 우리가 원하는 여자와의 성공, 능력적인 성공 이 모든 걸 가로막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건 그런 부정적인 의식으로부터 잡아먹히기 전에 의식적 긍정으로 제껴버리는 거야. 이걸 제껴버리고 행함을 가정할 수 있게 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우리가 실제로 삶에서 힘이 든 건 육체적 피로보다는 대부분 정신적인 피로, 불안이야. 심지어 이것들은 우리 미래마저 불안하게 만들어. 단순히 내부적인 요인만은 아니야. 우리 주변을 둘러싼 모든 것들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불안하게 만들지. 미래를 논하자면 꿈 혹은 목표를 정했으면 그게 얼마나 불가능해 보이든 멈추지 마. 그게 얼마나 오래 걸리는 일이든 주저하지 마. 남들이 뭐라 하든 안 된다고 하든 힘든 일이라고 하든 되는 사람만 되는 거. 내가 나를 믿고 있고 남들이 뭐라 하는 외부적인 것들을 신경 쓰지 말고 주저하지 마. 내 안에서 발휘될 수 있는 최고의 유인력의 힘을 멈추게 만든. 믿어. 믿기를 주저하지 마. 안 된다는 답은 내 선택지 없어. 주저하지 마. 타협하지 마. 땅이 중간쯤에서 이 정도면 됐어.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난 내 마음속에 원했던 그 태초의 외침을 따를 거야.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냐? 불가능해 보이는 꿈이었으니까 그냥 멈출래. 오래 걸리는 꿈이었으니까 그냥 멈출래. 남들이 우리 같은 사람을 할 수 없다니까 난 할 만큼 했어. 이건 멈출게. 타협할래.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였냐? 원하는 걸 써봐. 구체적으로 그거 쳐다봐. 어떻게 해야 그걸 이룰 수 있지? 어떻게 행동해야 그걸 이룰 수 있지? 무엇부터 해봐야 되지? 써봐. 그럼 우리가 당장 월요일부터 해야 할 첫 번째 행동이 우리의 첫 번째 행동이 결국 우리 성공의 유인력의 첫 발을 불러들이는 거야. 살아가는 길은 그렇게 생기게 되는 거야. 중간에 멈추면 그 멈춤으로써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 불안하면 더 가중될 거야. 절대로 멈췄을 때 행복해진다거나 네가 편해지지 않아. 우리 남자들은 배업을 완수하지 못할 때 결국 편할 수 없게 설계 돼 있어. 마음으로 준비할 수 없다면 그 마음에 여러 잡음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 육신을 절대로 컨트롤할 수 없어. 원하는 게 뭐야? 네가 원하는 게 뭐냐고. 원하는 길을 정했잖아. 그럼 이제 가면 돼. 유인력이 알아서 제 발로 걸어오게 될 테니까. 오늘 이게 형이 너희한테 줄 수 있는 끌어당기는 법칙 시크릿.